암호 프로토콜 오프 수업 진행하도록 보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 오프라인 수업 때랑 한 것처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질문해주고 저기해주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에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수업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고 또 더욱이 우리가 이 암호 프로토콜이라는 수업, 물론 정보보호 응용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은 다 마찬가지지만 14주차의 복습 강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복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테니까 크게 저기 하지 말고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간고사 이 중에서 중간고사 대비 1차 오프라인 특강 참석하신 분 1차 좀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이 되죠. 일단 오프라인 저기 하고, 그 다음에 키교환 프로토콜은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키교환 프로토콜하고, 뭐 이렇게 키교환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웠는데,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키교환 프로토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칭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같기 때문에 그 키를 어떻게 분배하고 또 어떻게 세션 키를 생성을 하는 거냐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키 교환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아마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키 암호라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키 교환 프로토콜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칭키 암호를 써서 키 교환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철수라는 게 키 분배 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다 이제 출력을 해놨으니까 출력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세션 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K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K는 세션 키인데 세션 키라는 건 뭐냐면 비밀 통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키예요. 그런데 여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철수라는 키 분배 센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갑과 을의 키를 분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여기 그림을 통해서 잘 보면 대칭키에서는 먼저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비밀 통신을 하고자 하는 또는 비밀 키를 교환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실제로 그 갑과 을의 비밀키, 즉 비밀리에 갑과 을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철수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이제 거기부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를 갖다가 갑과 을 각각의 비밀키를 철수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철수에 대한 즉 키분배 센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가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아무리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하더라도 키분배 센터가 나의 비밀 통신을 다 엿볼 수 있거나 아니면 나의 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철수, 즉 제3의 기구인 키분배 센터한테 내 키, 갑의 입장에서는 KA, 을의 입장에서는 KB를 키 분배 센터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과연 줄 것이냐 라는 문제가 첫 번째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키 교환 프로토콜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십시오. 여기 세션 키는 K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KA는 갑의 비밀키고 KB는 을의 비밀키인데 갑과 을 두 사람이 비밀 통신을 하고자 하는 비밀 통신을 할 때 메시지를 암호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는 KA나 KB가 아니라 그 세션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세션 키 K가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은 먼저 자신의 비밀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을이랑 통신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키가 바로 세션 키 K가 되는데 이 세션 키 K를 갖다가 자 그림을 보고 한번 세션 키 K를 누가 맨 처음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갑 또 뭐 이렇게 삼엄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말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기서 보면 갑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K가 나온 데는
갑이 아니라 철수예요. 그쵸? 요 프로토콜 상에서 보면.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이 철수가 뭐 K, 만들어낸 세션키 K를 갑과 을이 비밀통신에서 사용할 세션키를 철수, 즉 키분배센터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비밀리에 이 대칭키라는 건 이 키는 갑과 을의 키를 얘기하는 거고 KA, KB를 그 다음에 키 교환 프로토콜에서의 키를 교환하는 키는 바로 세션키 K가 되는데 대칭키 암호를 사용했을 때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과 을의 비밀키를 다 철수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철수에 대한 신뢰성이 대단히 커야 되겠죠. 그쵸? 그게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갑과 을이 비밀리에 통신하고자 하는 세션키를 누가 만들어냈냐면 키분배센터가 만들어내요.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세션키 K를 이용해서 갑과 을이 통신을 할 때 만약에 키분배센터인 철수가 나쁜 마음만 품으면 갑과 을의 비밀통신을 다 엿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K를 자기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알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도 이 안에 있어요. 자, 봐요. 어디가 제일 복잡해요? 갑, 철수, 을. 누가 제일 복잡하죠? 철수. 그러니까 병목현상,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일 때 갑과 을이 통신할 때 세션키 K 만들어내고 갑과 을의 비밀키로 세션키를 암호화해서 보낸다. 근데 갑을 병 세 사람만 있어도 저 통신을 갑과 을, 을과 병, 갑과 병 이렇게 해서 3배나 통신을 해야 돼요. 세션키도 3개나 만들어내야 되고.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량이 또 문제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키 교환을 했더니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키 교환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지나 봐요. 앞에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했을 때랑 사라지는데, 자, 여러분, 우리 중간고사까지 시험 범위 중에서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 배웠죠?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대칭키를 다 사용하는 거죠. 키 교환을 할 때는 공개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암호 통신은 대칭키를 사용하고. 왜냐면 제가 교환에는 대칭키나 공개키를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대칭키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보다 1000배 정도 빠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키 분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 있고 역사도 훨씬 공개키 암호 시스템보다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꿔 얘기하면 오래된 역사 동안 많이 사용되었다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이 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라는 1970년대 공개키 암호라는 새로운 암호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대칭키는 사용되지 않을 법도 한데 그 효율성 때문에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암호라는 거는 컴퓨터 상에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트워크를 흘러나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 묻지않게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단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키를 이용해서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볼래요? 공개키는 말 그대로, 자, 첫 번째, 우리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이 프로토콜을 살펴볼 때, 키 교환을 할 때 어떤 문제점? 첫 번째, 키 분배 센터인 철수는 갑과 을의 비밀키를, 갑과 을은 키 분배를 위해서, 키 교환을 위해서 철수, 즉 키 분배 센터한테 자신의 비밀키를 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결국은 세션키 K가 갑하고 을이 결국은 K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개키를 이용하는데 이 상태에서 보면 갑은 KDC한테 자신의 비밀키를 주는 게 아니라 단지 을의 공개키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